오늘은 KWMA 코비드 19 미션을 위해서 특별히 방송 제작에 관계된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으로 섬기는 정용구 선교사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진행을 맡으실 우리 최호영 간사님 잠깐 먼저 소개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선교단의 최호영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재한 PD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세계 선교보고라는 작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세진 작가님. 네, 저는 방송 작가 유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TV 보도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분들이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하겠지만 이제 김재한 PD님은 PD로서 또 이세진 작가님은 작가로서 김민주 아나운서님은 또 아나운서로서 원래 보도국 기자도 많이 하시고 그러지만 기자 입장보다는 오늘은 아나운서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호칭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 취지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방송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현지인들도 못 만나니까 코로나 시대에 방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방송을 이제 뭐 핸드폰으로 찍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보니까 좀 한계를 느끼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모니터 들어보면 나 이렇게 고개도 삐딱한 것 같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 내용이 부실해도 내가 찍었는데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구성이나 기획 이런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혹시 나중에 현지인들 입장에서도 현지인들도 촬영하고 뭐 편집하는 사람들도 좋겠지만 나도 뭐 아나운서 하고 싶고 작가 하고 싶은 그런 현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스쿨까지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잘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방송과 관련되어져서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또 진행하셨던 또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작가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는 네. 지금 현재는 CTS 기독교 TV의 한국교회를 논하다라는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는 일단 예능 프로그램으로 입문했었는데, 네네, 하다가 또 기독교 방송 작가 자리가 또 은혜롭게 인도해주셔서 네. 네, 병행하다가 지금 거의 기독교 방송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음악 프로를 시작하고 또 뭐 일요일 밤에 뭐 좋은 친구들 뭐 그런 프로 하다가 뭐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간증 프로 내 맘에 기쁘게 네, 내용혼의 찬양, 뭐 채점 미라클 안 한 프로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네, 감사하게 네, 또 그런 얘기 많이 들려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님들하고 방송을 많이 이렇게 하신 게 있겠네요, 진짜. 아무래도 많이 그동안 많이 배웠고 예. 네, 그분들의 좀 실제적인 리얼한 이야기를 저는 좀 거르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제가 그것을 방송에 잘 네네. 소개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 그렇게 방송 예능도 아까 하셨다는데 예능 방송 찍으면 이렇게 웃기는 소리 같은 거 네. 일반 방송에서는 그런 거 이렇게 웃음 포인트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작가들이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짚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방송 출연하신 분들도 그게 역량에 따라 또 그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맡겨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김재한 PD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프로그램들에 사실은 뭐 관계 아닌 관계는 했었고요. 사실은 뭐 그 한국교회 논하다 그런 것도 뭐 초기 세팅할 때 저도 네. 뭐 잠깐 짤막하게 이제 PD 역할 한 번도 해보고 네. 했었지만 사실은 저는 편성 쪽에 그러니까 네. 봄 개편, 가을 개편 뭐 이런 흔히 얘기하는 인력과 예산과 컨텐츠와 시간, 방송 시간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어떤 뭐 PD 이렇게 PD님들이 하시는
어떻게 보면 나무라고 할까요? 나무를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숲을 좀 생각하는 그런 쪽의 업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보다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많이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했던 그런 업무들이 주된 거였고요. 네네. 그 외에는 그냥 방송 인력들을 어떻게 좀 양성하고 하는 것들에 보통 이제 교육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지금 맡으신 일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 보고라고 네.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제일 가깝게 네. 기도 편지나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저번에 뭐 저한테도 네이버 클로버 알려주셔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좀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현재 지금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선교사님들과 한국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관계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까지 가장 많이 했던 게 선교 편지라는 형태로 그렇죠. 기도 편의 형태로 기도 편지라는 형태로 많이 들게 전하고 계신데 그것들에 대한 선교사님의 굉장히 열성과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것들이 다 사장되거나 그리고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시대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특히나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선교사님께 도움을 드릴까 하고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을 때 지금 오늘날 2000년이 흐른 후에도 그 성경 속에서 그 서신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다지만 그분들의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선교 역사들인데 그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하는 것들이 제 소망이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다가 선교사님들께 미디어라는 것들을 조금씩 훈련시켜드리고 하다못해 카카오톡이라는 이런 것들로 음성 메시지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진과 글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동영상으로도 선교 보고도 하시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숙달시켜서 한국 교회 또 성도님들에게 또 전 세계 다양한 부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4-4개 국가에 혼자서 한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지경을 넓힌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기도 편지를 또 이렇게 영상화 해주는 작업인 건데 그 네이버 클로버 서비스가 뭐 있었었죠 저번에?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대부분 이제 얼굴을 드러내서 하시기를 뭐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게다가 또 글과 사진만으로 하시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육성으로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이렇게 선물로 고국에 계신 기도 동역자분들이나 후원자분들께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 있으면 한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크리스마스 배경음악이라도 이렇게 놓고 새해 인사처럼 한번 만들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그걸 한번 전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좋아하신 분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막상 본인의 목소리를 이제 녹음해 보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낯설지. 그래서 보내시다가 안 하신 분들 계시니까 그럼 그것들을 좀 더 극복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요즘에 AI 아나운서 음성들을 다 모아놓고 글을 써놓은 것들을 이렇게 업로딩 시키면 그것들 자동으로 아나운서 목소리 이렇게 변환해 주시는 개인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무료인 서비스가 공공에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유명한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해드렸더니 오히려 그게 완전히 업그레이드죠.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이면 전문적인 아나운서 목소리가 하는 거에서 다시는 선교사님 목소리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편으로는 이게 인공적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라는 걸 아나운서가 전했을 때랑 선교사님 현장에서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을 때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후자인 쪽을 더 사실은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지가 한국교회 성도님들하고 좀 접목시키고 또 소통할 수 있는데 좀 이익을 단행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쉽게 배워서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우리 김민주 아나운서님은 이제 아까 뭐 네이버도 클로바에서 이렇게 아나운서를 위협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구티비에서 AI.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구티비에서 선교 덕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선교 있어요. 덕후? 네, 그러니까 네. 그 뭔가에 이렇게 빠진 사람을 덕후라고 하는데 이제 선교 파트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많이 뭐 취재도 다니고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덕후라고 불리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구티비에서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 주로 뉴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보도 쪽에서는 이제 네포난의 교회라는 네네. 시청자 제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진행을 맡고 있고 음, 또 크리스천 팟캐스트로 네. 이제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이제 구티비에서 나온 네네네. 이제 녹톡이라는 네네. 앱이 있어요. 근데 예, 예. 거기서 음. 이제 직장인 축복 기도문이라고 음. 기도문을 직장인을 위해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을 지금 맡고 있고요. 네, 구티비에 오기 전에는 이제 뭐 근근히 프리랜서 MC 같은 걸 하면서 네네네. 뭐 유튜브 뭐 유명 유튜브 팬미팅 MC를 한다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NGO나 뭐 이런 기관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음. 뭐 내레이션을 맡는다거나 음.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방송을 이제 하시니까 처음에는 뭐 아이 핸드폰으로 하면 돼. 그러다가 뭐 좀 있다가 막 캠코더 하나 있어야지. 조명도 하나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장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분 보니까 이제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거린다고. 네네. 이제 뭐 분도 발라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뭐 효과가 있나요? 뭐 빛을 어. 차단해 주나요? 그렇죠. 음. 분을 바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화면에 정돈된 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저는 네. 남자라 잘 모르는데 분이 좋나요? 비비크림이 좋나요? 둘 다 바르시면 둘다 좋은데요. 바르면 좋아요. 네, 우선은 비비크림을 많이 바르세요. 비비크림 네. 발라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비비크림. 비비크림 바르고 네. 그리고 이제 조명 같은 경우도 이제 신경 많이 쓰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옷차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옷차림이 있는데 뭐 뒷배경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뭐 이렇게 목만 나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어떤 저희가 경우가 이제 있을까요? 방송국에서는 그 스크린이 있어요 뒤에. 그래서 이제 그 스크린이 색깔에 따라 다른데 초록색, 파란색 뭐 이렇게 일반적인데 뭐 예를 들어 파란색 블루 스크린이 있으면은 파란색 계열의 옷은 입으면 안 돼요. 입으면 안 되고 네. 그렇게 만약에 파란색 옷을 입으면은 나중에 편집을 할 때 몸이 사라집니다. 몸이 사라지고 네. 그래서 손이랑 얼굴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의상 같은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스크린이 있으면은 깔끔하게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옷을 스타일링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뭐 체크 남방 막 이렇게 막 알록달록한 거 입어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뭐 제한은 딱히 없는데 방송에서는 주로 약간 무늬 있는 거는 잘 안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무늬로 주로 이제 많이 네. 보는 입장에서 네. 또 그렇게 돼 있고. 예. 어쨌든 그 아나운서나 이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아나운서는 작가가 써준 것만 읽나요? 아니면 작가가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아나운서가 쓰나요? 내용들을? 그게 좀 궁금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프로그램은 작가님들이 계시니까 그 대본을 충실하게 숙지를 하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그 큰 틀과 내용, 핵심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그냥 뭐 내 입맛에 맞게 뭐 어미를 바꾼다던가 뭐 좀 잘못된 단어가 있으면 뭐 교정을 해서 말한다던가 이런 건 있는데 완전히 아나운서가 새로 말하는 경우에는 긴급 상황일 때 작가님이 갑자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아나운서가 긴급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주로 이제 작가는 문어체고 이제 구어체잖아요. 네. 또 쓰는 거랑 말하는 거랑 또 틀리니까 그죠? 그래서 안 싸웁니까? 가끔 작가하고 아나운서하고? 싸워본 적이 싸운 적 없어요? 혹시 저도 그래요? PD가 보다가 막 말리거나 뭐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 녹화하기 전에 네.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건 없어요. 안 싸우는 거죠? 네, 다들 성인이고. 아니 근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느낌상으로 애드립을 한번 딱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 거 그런 거 느낌은 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눈치 안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작가나 PD 눈치 안 보고? 저는 근데 사실 애드립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좀 충실하게 하는 편인데 이제 애드립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경력이 오래되신 아나운서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애드립보다 말씀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방송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뷰 할 때 좀 기시잖아요. 우리 유세진 작가님이 인터뷰할 때 선교사님들 좀 말씀이 긴 부분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할 때 좀 힘드셨죠? 네,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네. 하실 말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선교사님들은. 왜냐하면
직접 경험하셨고 느끼신 거니까 다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맞아요. 방송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죠. 그 네네네.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네네.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네네네. 잠깐 하는 일은 얘기를 네네. 다 들어보고 음. 그 구성을 잡아드리고 네. 틀을 잡아드리고 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잡아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실 말씀 충분히 제가 뽑아내는 게 저의 또 역량이고 네, 거기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빼야 되고 어떤 부분을 더 드러나게 더 끌어내냐가 네네,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기에는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지금 사역이 뭐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아 제가 사역하는 것은 제가 1980년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인생 스토리 다 얘기하니까 인터뷰할 때 팁으로 지금 사역은 뭡니다. 딱 이렇게 결론을 얘기해주고 하는 게 좀 깔끔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 얘기가? 그렇죠. 근데 되게 아쉬워하세요. 아시죠? 네. 그렇게 하면. 그런데 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공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드리는 거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어떤 내용들이 전달해야 되는지,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네네. 포인트를 잡는 게 네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방송 얘기 이렇게 아나운서나 기자분들이 이제 인터뷰 가끔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또 거꾸로 와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2시간을 취재를 해놓고 방송에 2분 나갔어요. 1시간 했는데 20초 나갔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떠세요, 진짜? 그 우리 김민주 아나운서님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보통 질문을 직접 만들어 가거든요. 만날 때.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꼬리 질문을 여쭤보는 편인데 진짜 A부터 Z까지 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다 들어드려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그냥 골라서 이제 넣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건 뭐 한 20초 이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도 허무하고 저도 너무, 허무한데 네. 그래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네.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드리는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두괄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두괄식으로. 게 네.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네, 그런 식으로. 맞아요. 2가지 질문, 네. 답변 이렇게 하는 게. 자 이제 그 오늘 이제 방송 콘텐츠 제작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내서 이제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막 임의로 하니까 좀 스탠다드하게 방송 제작과 기획은 어떻게 하는지 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김재한 PD님께서 방송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가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PD 입장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입장에서와 네네.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일반 네. TV 방송국과 마찬가지로 네네네. 인터넷이나 다양한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1인 방송처럼 이제 네네. 이래서 유튜브 방송이라서 그 안에서도 방송국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누구나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한편으로 이렇게 방송이라는 거를 만들 때 어떤 프로그램 콘텐츠라는 걸 하나 만드는 거 경우와 그 이것들이 쌓여서 시리즈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이 2가지 형태를 볼 수 있을 때 먼저 크게 보면은 방송국에서는 개편이라고 하죠. 봄 시즌, 가을 시즌, 뭐 요즘 이제 수시로 많이 하는데 그런 봄 개편, 가을 개편 하기 전부터 어떤 기획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구학적으로 앞으로 세대는 인구가 축소되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이런 트렌드를 보고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그래서 1인 가구의 어떤 생활상을 드러내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앞서 생각하고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담당 PD하고 얘기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한번 그 특집 프로그램 형태로 아니면 방송에 나가기 전에 사전에서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고 해서 만들어진 거를 특집 편성이라 한번 해서 방송을 내보고 시청자의 반응들도 보고해서 그것들을 이제 정규 프로그램화해서 지속적으로 시청자들한테 전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만약에 부정적인 반응이라면 그것들을 수정, 개선해서
다시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방송의 보통 제작 과정이라고 할 때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세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네네. 처음부터 그런 것들 생각지 않고 누구나 뭐 카메라 셔터 눌러서 찍는다, 녹화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전 단계부터 앞으로 내년도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내 사역에 어떤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들 기획하고 자료 조사하고 한번 만들어서 방송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것들을 개선해보고 그래서 자꾸 발전시켜가면서 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보통 방송에서 하는 프로세스가 아마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아마 방송용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시범적으로 만드는 시범적으로. 것들을 보통 네.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네. 한번 데모라고 하죠. 보통 이제 데모죠. 데모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음, 뭐 어떤 의미든 간에 한번 시도해 본다는 차원에서는 분명 뭐 첫 발을 들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선교사님들하고 차이가 있네요. 선교사님들은 방송하면 그래 내가 이번 이거 1번부터 30편까지 만들어야 돼. 딱 목록 쳤고 딱딱 누르는데 다 만들고 나서 보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도 해보고 저런 콘텐츠 했는데 느낌이 이렇게 왔을 때 요거는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기획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데모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이제 하고 싶은 게 성경 전체를 보면 마찬가지로 저희 뭐 학창 시절 때 수학책 보면 맨 앞에만 이렇게 새까매지는 것처럼 맞아. 선교사님들 어떤 성경 콘텐츠를 한다거나 어떤 기독교 콘텐츠 할 때 성경을 본다면 꼭 창세기 이렇게 한참 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거기서 끝나요.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반영했을 때 가장 본인이 잘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해봤을 때 그 네. 반응을 보고 그래서 잘 기획해서 좀 분절화시켜서 이렇게 뭐 요즘 이제 드라마를 보면 16부작도 있고 이제 8부작도 있고 점점 네. 줄어들듯이 트렌드가 점점 이제 축소되는 영향을 좀 반영하듯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좀 짧게 한 번씩 해보면서 개진해가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요한 게 이제 아무리 장비도 좋고 다 좋은데 기획이 중요한데 그럼 이제 PD의 입장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기획을 하고 그런 걸 이제 작가랑 이제 얘기 나누잖아요. 작가랑 뭐 이런 트렌드인데 이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니까 코로나에 관계된 선교사님들인데 그 작가들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나요 주로 그런 뭔가 이렇게 딱 하면 그냥 정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찾는 것 같은데요. 뭐 그 기획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한 단어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한 물건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이거 잘 쓰면 뭐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서 그것을 어떻게 프로그램화해볼까 고민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같이 연출진과 작가팀이 같이 계속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을 프로그램화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사전 조사도 많이 해보고 또 그래서 어떤 구성을 잡아볼지 해본 다음에 기획서를 저희가 준비를 해요. 방송국에 이제 저희가 내죠. 그게 이제 오케이가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파일럿도 반응이 어떨지 너무 그쵸. 처음이니까 저희는 모르니까 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어떤 피드백이 오는지 반응이 좋으면 정말 정규 프로그램에 갈 수도 있고 또 파일럿이 조금 반응이 없다 이제 바로 적게 되기도 하고 정말 그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그 작업이. 아이디어가 만약에 이제 막 딸리잖아요. 막 짜도 안 나올 때는 뭐 이렇게 뭐가 있나요?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뭐 시장을 간다든지 막 이런 것에도 막 모든 게 아이디어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모니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모니터링을.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냥 한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뉴스도 보고 또 뭐 영화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의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또 새로운 리플레시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서 또 착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 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네. 그것을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네네네. 네,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시고 또 다르게 또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성실하게 또 아니면 또 섭외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방송이라는 것은 뭐 유튜브 요즘 뭐 1인 방송 유행하는 시대지만 저희 전반적인 방송은 팀워크거든요. 팀워크가. 공동 작업이에요. 저 혼자 할 수 없는 작업이거든요. 네, 정말 아나운서분도 계시지만 네네. 아나운서분들, 뭐 PD, 작가, 뭐 카메라, 뭐 성우, 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 보통 작가들도 프로그램에 따라 다 다른데 뭐 10명 가까이, 뭐 20명 가까이 되는 작가진을 구성하는 데도 있고 네네, 팀을 그렇게 구성하는 그래서 좀 많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방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이제 자기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선교사님 것도 보고 네네네. 다른 뭐 기독교 방송의 콘텐츠도 좀 보고 항상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제작에 대한 의도를 얘기해서 작가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작가가 이제 대본을 쓰고 그다음에 뭐 대본 쓴 걸 갖고 이제 PD로서 이제 촬영 팀들한테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좀 하라고 얘기하고 편집 또 그다음에 뭐 더빙 뭐 자막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제가 빠진 작업이 있나요? 콘텐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거의 다 들어가고요. 네네. 거의 다 이제 어떤 이제 촬영과 녹화하는 것들은 지금 녹화하는 과정에서 다 이루어지고 후반 작업이라고 하죠. 후반 작업.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을 한다고 할 때 더 추가 강조한다거나 소리가 잘 안 들 때는 자막 작업이라든가 어떤 특수 효과를 넣는다거나 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영상을 더 보완한다거나 게다가 이제 또 내레이션이라고 누군가 이제 전문적인 해설을 더 추가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적인 것들을 최대한 다 해서 완성을 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것들은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고편이라고 하죠. 예고편. 그런 것까지도 다 준비해서 사전에 공지하고 알릴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모든 스태프진들이든 다 같이 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그 종합적인 결과물이 곧 이제 시청률과도 연계되고 하는 거죠.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하는 과정 속에서 그 결과에 따른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순환 과정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다 그러면 다음 방송은 이렇게 영화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에서 딱 한 편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어쨌든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도 다음 주에 또 방송한다거나 매일 방송 프로그램이라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라톤 같은 역할을 생각해 있어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끝나는 기획 아이템이라면 이것들은 방송이라는 그 메커니즘 속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죠.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스태프층도 구성하지 않는다는 말 그대로 혼자서 쓰는 방송이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렇게 제작과 이렇게 기획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방송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좀 김민주 아나운서님께 이제 궁금한 점은 현장 진행을 이제 직접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현장 진행을 위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그리고 좀 이런 분위기 안에서 좀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방송 진행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그램이냐 성격에 따라 다른데 뭐 정보를 전달하는 거냐 아니면 뭐 인터뷰를 하는 거냐 아니면 토크쇼를 하는 거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는 좀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선교사님들께서 방송을 만드실 때 나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정보도 뉴스 형태로 전달할 건지 아니면은 뭐 시사 교양 같은 그 교양 프로그램 느낌으로 할 건지 이런 걸 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셨을 때는 우선은 뭐 원고를 본인이 쓰셔야 된다면은 이게 정말 정확한 정보인가를 먼저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대본이나 원고가 나와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게 진짜인지를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르는 용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배경 지식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이런 거를 하고요. 또 이제
아나운서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그 장음을 지켜요, 아나운서들이. 네. 장음이 뭐죠? 장음이 뭐냐면은 우리 말에는 장음과 단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 그렇게 그 장단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람, 한국, 세계, 경찰 이런 게 다 장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의미를 잘 이렇게 들릴 수 있게 체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라던가 토크쇼 같은 경우는 상대가 있으니까 그 함께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어떤 배경 지식,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분한테 한마디라도 더 물어볼 수 있고, 또 그분에게 어떤 이렇게 방송 진행과도 관련이 있는데, 뭐 그분에게서 이제 최대한 시청자들이 알고 싶은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쵸. 그분에 대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전에는 보통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들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네네.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 기도를 하고. 네, 제가 진짜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느껴요. 주장해 주시는 게 느껴지고, 아니면은 뭐 이제 발성이나 호흡 그런 게 중요하니까 뭐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깊이 내쉬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저만의 발성 그런 푸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 방송은 좀 약간 힘들고 어려운 지역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밝고 경쾌한 모드보다는 우울, 좀 이렇게 가라앉는 모드가 많은데, 아나운서가 그거를 조금 약간 분위기 업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뭐 좀 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두나요? 만약에 선교사님께서 괜찮으시면 그냥 본인이 그 선교사님께서 뭐 난 좀 밝은 분위기로 가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아, 이렇게 집중을 해서 좀 이렇게 밝게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 톤을 높인다든지, 그치, 톤을 높이죠.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나는 좀 그런 게 싫다, 그냥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선교사님 본인의 스타일로 이렇게 하신다거나. 근데 저는 뭐 어떤 걸 한다고 해서 뭐 나쁘거나 뭐 별로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냥 선교사님께서 원하는 콘텐츠를 잘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진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만드신 방송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좋은 점, 좋았던, 특별히 이제 이게 평범한 그런 또 방송과는 또 다른 특수 방송이다 보니 좋은 점이 또 있었을 것 같고, 방송 안에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싶은 좀 그런 파트들이,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어떠세요? 우리 김재한 네. PD님부터 한번 네. 선교사님 방송 보고 어떠셨는지. 많이 봤죠? 아니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네. 드물어요. 그렇죠. 그나마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 워낙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선교하기 바쁘신데 카메라를 든다는 거, 이거 자체도 굉장히 도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런 것들 시도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두 번 하시다가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반응도 뭐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런 시도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뭐 전문적인 방송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는 당연히 그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특히나 그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뭐 이게 뭐 콘텐츠가 되겠어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신선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이제 한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전화번호를 벽에다가 이렇게 막 써놨던,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그걸 예쁘게 자전거가 있고 그렇게 예쁘게 찍었는데 현지인들의 전화번호부에서 저한테 보내셨는데, 지나가다 보이는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저희한테 굉장히 서정적이고 하나의 콘텐츠일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보면 누가 낙서했을지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의미를 담아서 왜 이들은 이렇게 하고 현지인들한테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스팸 문자를 보내지 않는 우리 형제의 정서대로 현지는 이런 문화 속에 있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전하면서 이런 것들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고, 흔히 주변에서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들이 하나의 기획 아이템이라면 저는 크나큰 어떤 이렇게 전문적인 뭐 장비와 뭐 전문적인 스태프들이 구성돼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현지화 눈 속에서 전할 수 있는 그 소소한 것들도 분명 선교사님들한테서는 굉장히 저희한테 전하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흔히 이제 그 많이 보고 하는 것들 따라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어떤 이제 강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그것들을 찾아가서 이 선교사님이 이 컨텐츠를 볼까 하는 거에서는 제가 하나 아쉬운 것들은 물론 볼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일방적이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혼자 50분이고 1시간을 막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지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보통 세상 방송에서는 특히나 세상 일반 1인 방송에서는 자꾸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 목회자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시도조차도 좀 안 하시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얘기 뭐냐면 전문적인 방향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한 소통하는 그 소셜 그 형태의 어떤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컨텐츠를 주고받는 형태라서 그래서 한 예로 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반응이 오고 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즉각적인 반응을 못 하잖아요. 아멘 이 정도까지는 네. 하겠지만 그게 진짜 어떻게 궁금한지. 근데 이런 것들을 비대면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더 특화해서 할 수 있다면 무궁무진한 컨텐츠들이 각 나라별로 각 선교지별로 선교사님의 특화된 사역 속에서도 맞아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진짜 그 어떠셨어요? 우리 유세진 작가님은 선교사님들 방송 보시면 작가로서 뭐 어떤 모습이 느껴지는지. 그래도 저는 시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너무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고, 아, 네, 이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선교지만의 특징이 있고 또 거기서만을 만날 수 있는 문화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들을 잘 고민하시고 기획하셔서 그것을 소개하는 자로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는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예, 그리고 하나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되게 뭐 어둡거나 진지하거나 그런 게 필요한 주제가 있는 반면에 아 우리 선교지도 그쵸. 일상의 삶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또 때론 선교지는 아름다운 것도 굉장히 그쵸. 많은데 네, 네.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아 이거 정말 여기가 십자가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정말 그 위대한 그런 자연의 유산들을 누릴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들도 은혜 가운데 이제 변화된 삶들을 소개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보다 쉽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시고 계속 시도해 보시고 네, 그런 것들을 하면 더 한국 성도님들이나 세계 어디에서든 더 관심 있어 보이고 더 친근하게 다가갈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맞아요. 기억하시고 기독교 방송이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미지 영상이 주로 이제 어렵고 힘든 지역에 사시고 힘든 일만 하시고 그러니까 막 좀 그런데 좀 뭐 자녀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선교사 부부끼리 어디 뭐 가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도 다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그들만의 집에서는 이야기가 있죠. 부부고 남편이고 아내고 네. 싸우기도 하고 네네. 실패도 맛보고 다 네네. 똑같은 건데 네. 그것이 조금 드러나면 되게 실패자라고 느끼시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또 공감되면서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믿음의 선배로서 또 해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선교사들도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는데 이렇게 선교사들의 좀 힘든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후원하시는 분들이 아유 선교사가 저렇게 나약해가지고 아유 저 선교사 안 되겠구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좀 건강한 방송을 만들어 나가려면 또 시청자들도 아 선교사들이 저런 얘기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저희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신학교 때 수업 받을 때 이렇게 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 손 잘라버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너무 산만하게 한다고 막.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선교사님들 아나운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분 뭐 거기 삐딱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시선 처리를 안 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 보고 막 네. 하다가 막 물 마시러 갔다 오고 막 이런 좀 아나운서로서의 선교사님들의 방송을 보고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우선 선교사님들이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봤을 때 좀 더 좋은, 그러니까 보기에 편안한 영상이 되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를 고민했는데 우선은 영상 자체는 선교사님들 많이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관심이 가요. 그래서 눌러보게 되는데 중간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 지루하게, 그러니까 너무 길게 말씀을 길죠.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문장을 좀 간결하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듣기에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사를 남발하지 않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뭐 너무 뭐 이런 부사를 좀 자제하시고 최대한 듣는 이가 깔끔하게 들을 수 있게 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언어적인 부분인데 그 선교사님들이 문어체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옛날 성경식 그런 말들 맞아요. 있잖아요. 뭐 네네네. 되어졌다라든지 뭐 그런 이중 수동 표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방송에는 약간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좀 말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대화하듯이. 말씀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고개라든지 아니면 뭐 시선 처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실 때는 내가 나의 모습을 촬영해보고 내가 간증한다 생각하고 뭐 한 3분 영상을 찍으세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좀 거슬리는구나 이걸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고 하나하나 고쳐 나가시다 보면은 좀 더 이제 자연스러워지시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실제 그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기 스터디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찍은 영상을 이제 보고 서로 피드백해주고 고쳐 나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